세계 탑10에 오른 K- 분야 외신이 주목한 K. 일부 주인공의 등장. 마리아 곤잘레스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문화 칼럼니스트입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전 세계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독특한 문화와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기사로 쓰었습니다. 그녀의 펜끝에서 태어난 기사들은 유럽 전역의 주요 언론사에 실리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죠. 프랑스의 와인 문화부터 이탈리아의 예술, 독일의 맥주 축제까지 유럽의 모든 자랑거리를 소개해왔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마리아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어느새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곤잘레스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엘파이스 신문사에서 정말 특별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세계 탑10에 오른 한국의 분야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처음엔 그저 흔한 홍보성 기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 정도만 생각했었고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스페인에서도 이미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BTS 콘서트 티켓은 5분 만에 매진되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제 조카 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동네 화장품 가게에는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놀라운 현상을 취재해보겠다고 말이에요. 15년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취재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정말 드물거든요.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건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에요. 과연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진짜 매력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2부 첫 만남 한국의 대중문화. 공항에서부터 마리아는 한국 문화의 강력한 파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면세점 곳곳에는 블랙핑크와 뉴진스의 광고가 걸려 있었죠. 외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으며 신기해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여러 언어로 K-팝 관련 질문에 능숙하게 답변하고 있었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K-컬처 전시장 같아요. 스페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과연 한국 문화가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택시기사님께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외국 관광객의 80% 이상이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온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손자 덕분에 BTS 노래를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마드리드에서 열린 BTS 콘서트는 8만 명이 몰렸는데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응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저는 기사로 다뤘었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스페인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울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언어는 전혀 모르는데도 감정은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는 정말 전 세계가 뒤집어졌잖아요. 스페인에서도 연일 화제였고 친구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난리였어요. 달고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고요. 지하철에서도 한국 드라마 OST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TV를 켜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방송에서 스페인 팬들이 한국어를 응원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K-팝 플래시몹 영상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광장이어서 더욱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언어도 국경도 심지어 세대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소프트 파워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야 왜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3부 한국의 미케이뷰티. 명동에 도착한 마리아는 화장품 매장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나의 거리가 온통 뷰티 천국이었죠.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미샤, 더페이스샵 등 한국 브랜드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백을 가득 들고 다녔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어요.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명동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쇼핑몰이에요. 스페인의 세포라나 유럽 최대 화장품 매장들과 비교해도 규모나 다양성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여성분들의 피부였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을 뵀는데 정말 3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엔 성형수술이나 시술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매장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스킨케어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3대가 함께 화장품 쇼핑을 하는 모습도 흔하다고 해요. 10단계 스킨케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철학이더군요. 직접 체험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화장품은 질감이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가볍고 촉촉한데도 끈적이지 않고 발림성도 뛰어나고요. 특히 마스크팩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스페인에서도 한국 마스크팩은 정말 인기가 높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코리안 마스크라고 부르면서 찾고 있어요. 매장에서 만난 프랑스 관광객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파리에서도 한국 화장품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샹젤리제에 있는 한국 뷰티 브랜드 매장은 항상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관광객분은 자신의 딸과 친구들이 모두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보니 이게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알 것 같아요. 한국 뷰티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의 문화 자체예요. 셀프케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죠. 4부. 한국의 맛 K푸드. 마리아는 서울 곳곳의 한국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종로의 오래된 김치찌개 집부터 강남의 모던한 비빔밥 전문점, 홍대의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퓨전 한식당까지 그녀의 미각은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특히 김치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김치를 맛봤을 때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는데 계속 먹다 보니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신맛, 단맛, 짠맛이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모든 요리에 김치가 들어가는데도 각각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식당 사장님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조상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담긴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치 하나 만드는데 배추를 기르는 농부부터 시작해서 소금 만드는 사람, 젓갈 만드는 사람, 고춧가루 만드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고기를 먹으면서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기 자체의 맛도 훌륭하지만 상추에 싸먹는 그 조화로움이 놀라웠거든요. 스페인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은 건강함이 다르더라고요. 색깔부터가 다채로워요. 빨간 김치, 노란 단무지, 초록 상추, 하얀 쌀밥. 한 상의 무지개가 펼쳐진 것 같았어요. 삼계탕을 먹었을 때는 더욱 특별했어요.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나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삼, 대추, 마늘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약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한국 음식점에서 만난 미국인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뉴욕에서도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면역력이 중요해지면서 김치와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 음식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치유와 건강, 그리고 정성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5부. 한국의 기술 KIT. 삼성전자 딜라이트샵과 LG 사이언 스파크를 방문한 마리아는 한국 기술력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더블 폰부터 8K TV, 그리고 미래형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이 SF 영화 속 장면 같았죠.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와 세탁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를 처음 만져봤는데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폰이 태블릿이 되고 다시 폰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스페인에서도 삼성, LG 제품은 정말 인기가 높거든요. 특히 삼성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LG 세탁기와 냉장고는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현대 자동차 전시장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는 디자인도 훌륭하지만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유럽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렴한 아시아 차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혁신적인 기술의 차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한국 IT 기업 관계자분과 긴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빠른 속도와 완벽한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문화가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1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6개월 만에 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품에 반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매년 전 세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분석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들을 만족시키면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오지 기술 전시관에서는 정말 미래를 본 것 같았어요.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와 화상회의를 하는데 전혀 지연이 없더라고요. VR 체험도 해봤는데 정말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한국이 오지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의 리더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래 기술을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6부. 한국의 스포츠 K스피릿. 마리아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축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친선 경기였는데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그녀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신력을 발견할 수 있었죠. 경기장을 가득 메운 붉은 응원복의 관중들과 선수들의 투호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5만 명의 관중이 모두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스페인에서도 축구 응원은 정말 열정적이지만 한국의 응원은 뭔가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더 하나 된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여자 축구 선수들은 체격적으로는 상대팀에 비해 작았지만 그 투지와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정신을 봤습니다. 스페인 축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스페인이 우수할 수 있지만 정신력과 단결력에서는 한국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경기 중에 선수가 다쳤는데도 끝까지 뛰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들의 모습에서 한국 스포츠만의 특별한 정신을 느꼈어요. 동료 선수가 실수했을 때도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경기 후에 한국 축구협회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한국이 4강에 오른 것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온 국민의 응원과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정신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체격이나 조건이 불리해도 정신력으로 극복해내는 나라라고 해요. 양궁, 쇼트트랙, 태권도 같은 종목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이런 정신력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K-스피릿이구나 싶었습니다. 승리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스포츠 정신 말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관중석을 돌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관중들이 경기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모습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7부 한국인의 희미기속 단결. 마리아는 한국현대사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이 겪어온 시련과 극복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죠. 특히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1997년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개인의 소중한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기부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니요. 스페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박물관 해설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당시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부치를 들고 와서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야지 하면서 기부했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서 성금을 냈다고 하고요. 총 227톤의 금을 모았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K-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훌륭한 대응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사대기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인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런 단결력의 비결을 알 것 같았어요. 우리라는 의식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뭉치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민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배달 주문을 늘렸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이겨냈자는 마음으로 서로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K컬처, K뷰티, KIT 같은 것들도 모두 이런 단결된 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인 것 같습니다. 8부 결론 한국을 세계에 전하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마리아는 인천공항에서 스페인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코리아 더 월즈 누 프라이드,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 탑10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완성되어 있었죠. 출국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탑10에 드는 분야들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문화 분야에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뷰티 분야에서는 전 세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음식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술 분야에서는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을 이루고, 스포츠에서는 감동을 주는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혁신 정신까지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 비슷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은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고 표현했고, 브라질에서 온 분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유럽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모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택시기사님부터 식당 사장님, 매장 직원분들,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시민분들까지 모두 너무 친절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마이너시티, K-스피릿.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친구들에게도 꼭 한국 여행을 추천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인 여러분.